여기는 지금 극갈래라고 해서 희곡이야, 희곡. 희곡이 연극을 하기 위해서 적어놓은 대본이라고 생각하면 돼. 이강백이라는 희곡 작가가 써놓은 제목 결혼이야, 결혼. 결혼. 이게 전체 스토리가 어떻게 되냐면 자기가 스스로 사기꾼이라고 얘기하는 남자가 결혼을 하고 싶어 해. 그래가지고 결혼하려고 봤더니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 빈털털이야. 남자가 집하고 하인하고 그다음에 물건들을 막 빌려가지고 여자를 불렀어. 맞선 보려고. 근데 약속한 시간에 여자는 도착하지 않고 시간이 막 경과할 때마다 하인이 나타나 무대에. 그래갖고 남자한테 자 나한테 빌려간 물건 주시오. 시간이 됐으니까 빌려갔던 걸 다시 되돌려 놓으라고 뺏어간단 말이야. 그 하인이 말이야 큰 신발을 신고 쿵쾅거리면서 들어오고 약간 좀 희극적인 약간 우스꽝스러운 긴장감을 풀어주는 역할을 하는 하인이 나온단 말이야. 자 근데 맞선 볼 여자가 왔단 말이야. 남자는 여자한테 결혼하기 위해서 부른 거잖아, 그지? 환심을 사기 위해서 막 이것저것 노력을 한단 말이야. 근데 하인이 또 시간이 되니까 나타나가지고 남자가 가지고 있던 물건을 가차없이 뺏어간단 말이야. 여자는 맞선을 보고 있는 남자가 큰 부자라고 알고 왔어. 와서 보니까 부자 같아. 근데 하인이 와가지고 물건을 막 뺏어가니까 처음엔 이해를 못하지. 왜? 당신 물건인데, 남자 물건인데 왜 뺏어가지? 자, 이해를 못하다가 이제 나중에 알게 되는 건데, 남자는 물건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막 노력하는데 아무리 노력해도 하인한테 시간이 딱 되면 다 뺏기고 결국 마지막에 저택, 집까지 다 뺏긴단 말이야. 자, 그러면 이제 여자도 이제 알게 됐어. 짐작을 했단 말이야. 아, 이 남자가 빈털털이구나. 그러면서 여자가 남자를 떠나려고 해. 자, 그런데 이제 남자는 결혼하고 싶어 하잖아. 그지? 제목처럼. 자, 그래서 이제 솔직하게 얘기한다고. 거짓 없이 자기는 빈털털이다. 그리고 당신과 결혼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던 거다. 하면서 여자를 설득한단 말이야. 남자의 진심을 알게 된 여자는 남자의 청혼을 받아들인다. 이런 내용이야. 알았니? 그러면 지금 선생님이 떠든 얘기 중에 봐봐라. 소유. 이건 부유하다, 부자다 뭐 이런 거잖아. 그지? 그 다음에 사랑. 자, 결혼의 조건을 한번 따져볼까? 보통 현대인들은 결혼의 조건을 가지고 있는 거, 부유한 거, 막 이런 거 따질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풍자란 말이야, 풍자. 현대인들의 결혼관이 잘못됐다. 소유에서 비롯된 잘못된 결혼관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결혼이라는 건 두 사람의 진정한 사랑이 훨씬 더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이 희곡이 있잖아. 종종 나오는 얘기가 바로 소유냐, 사랑이냐, 혹은 삶이냐. 진정한 삶이 뭐냐? 진정한 사랑이 뭐냐? 그러니까 얘는 물질이겠지, 물질. 얘는 정신적 가치야. 그럼 당연히 물질보단 정신적 가치가 더 평가를 높게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사랑해서 결혼하는 것보다 그 사람의 조건, 소유한 게 얼마나 많으냐, 부자냐, 돈이 많으냐, 적냐, 이걸 갖고 따진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야. 자, 그럼 본문 내용은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설명해 주겠지만 이 희곡에 전달하는 메시지는 뭐냐면 첫 번째가 이거야. 소유의 본질. 소유의 본질. 자, 생각해봐. 우리가 소유하고 있어. 우리가 돈이 많아. 그 돈이 영원할 것 같아? 아니잖아. 살아있는 동안에 소유하고 부자였지 죽으면 아무 소용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소유한다는 건 일시적인 거야. 일시적인. 영원한 게 아니라고. 근데 진정한 사랑. 여기 이제 진정한 사랑이 나오겠지. 진정한 사랑이 뭘까? 또 이것도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전체적으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영원한 소유는 없다. 두 번째, 세상의 모든 것은 잠시 빌린 것이다. 잠시 빌린 것이다. 이게 이제
영원한 소유가 없다는 걸 설명한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 진정한 사랑, 즉 결혼은 무엇을 전제로 할까? 그러면 사랑을 전제로 한다는 걸 강조하고 있는 거야. 알겠지 무슨 말이지? 그래서 여기는 지금 삶이냐 혹은 사랑이냐 소유냐 뭐 이런 약간의 좀 철학적 내용을 담고 있는 거야. 그래서 결혼의 조건은 물질적 조건이 아니다. 결혼의 조건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한다면 소유는 정리 한번 해보자. 소유는 일시적인 거다. 정리하세요. 일시적이다. 순간적이다. 이렇게 일시적이고 순간적인 것에 얽매여서 안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냐면 외면적이다. 외면적이 뭐야? 겉으로 드러난 거에 불과한 거라고. 진짜가 아니라고. 진짜는 당연히 본질적이지. 본질적이라는 게 내면적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얘네들은 진정한 의미의 사랑이라는 건 내면적이다. 내면적. 사랑은 마음속에 간직한 거니까. 그리고 절대적이다. 이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은 없다. 그다음에 일시적이니까 이건 영원한 거다. 영원한. 그럼 우리가 결혼할 때 따져야 되는 건 뭐야? 바로 이거지. 진정한 의미의 사랑이 중요하다는 거지. 이해됐어? 결국 여기서는 남자 여자 사이에 갈등 관계가 나타난단 말이야. 이게 뭐냐면 지금까지 얘기했던 소유에 관한 거, 사랑에 관한 거 이런 게 갈등이 발생해. 그런데 남자의 설득으로 여자는 진정한 사랑이 중요하다는 걸 깨닫고 청혼을 승낙하면서 끝나는 거야. 스토리가. 알겠지? 자, 그러면 여기 등장하는 인물들을 너무 중요하니까 한번 확인해 볼게요. 등장인물이 너무 중요해. 여긴 조금 있다가 이 희곡의 특징을 알려주겠지만 여기 등장하는 인물, 자 이거 선생님 좀 필기할 데 없으니까 그냥 요 위에다 할게요. 남자가 먼저 등장한다. 주인공이지. 자, 근데 이게 이야기책 속의 주인공을 말하는 거야. 그 동시에 이 연극의 주인공이야. 이야기책 속의 주인공, 연극의 주인공.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추구하는 가치는 헌신적 사랑이다. 아까 얘기했지? 진정한 의미의 사랑. 결혼을 위해서는 진정한 의미의 사랑이 중요하다. 자, 그 다음에 좀 약간 나쁜 점은 이 사람을 비판해봐. 그럼 뭐라 그랬냐면 결혼을 하기 위해서 가식적이 뭐냐면 부자도 아닌데 부자 행세를 하는 거야. 부자 행세. 이 남자가 갖고 있던 모든 부유한 물건들은 모두 빌린 거야. 빌린 거. 네, 자기 거인 척 하다가 결국 들통나 버리는 거지. 요거는 이렇게 생각해 선생님은. 남자들은 여자랑 결혼할 때 약간 뻥도 치고 알았니? 부자인 척하고 똑똑한 척하고 그런 거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이 가식적 행위를 부정적으로만 볼 건 아니고 아무튼 객관적으로 보면 부정적인데 남자가 결혼 그만큼 하고 싶어서 저런 행동을 했구나라고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알겠지, 그지? 자, 그 다음에 여기 나온 여자 등장인물이 중요한 여자니까 확인 한번 해볼게. 이게 지금 여자 입장에서는 사실은 우리가 생각했을 땐 좀 나쁜 점이 있어. 뭐가 나쁘냐면 처음에 자, 물질 이걸 결혼 조건의 첫 번째로 내세웠단 말이야. 하지만 나중에 남자의 설득에서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깨닫는다. 그래서 남자 여자가 결혼하기 위해서는 만약에 조건을 따진다면 물질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이 필요하다라고 바뀌는 인물이야. 그 성격이 변화했지, 그지? 성격 변화. 이걸 이제 입체적 인물이라고 해서 소설에서는 입체적 인물로 등장한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인물 간의 관계를 좀 따져봐야 되는데 아까도 설명했듯이 남자는 결혼하고 싶어요. 결혼을 하고 싶어 한다. 그 다음에 여자는 남자의 진심, 그러니까 남자가 진짜로 자기를 사랑해서 결혼하자고 한다는 진심을 이해하게 된단 말이야. 설득 당하는 거야. 알겠지? 그 다음에 여자는 처음에는 물질이 중요하고 나중에는 진정한 사랑이 중요하다고 깨달았잖아.
하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야. 처음에는 하인이 와가지고 물건을 뺏어가니까 저 사람은 뭐지? 왜 뺏어가지? 그래서 이유를 몰랐어. 근데 나중에 이유를 알게 돼. 그러면서 남자가 빈털털이 가난한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된단 말이야. 자, 여기 인물 세 번째 아주 중요한 인물이 누구지? 당연히 하인이지. 하인은 시간이 되면 남자한테 와서 빌린 시간 다 됐으니까 물건 내놓으시오. 뺏어간단 말이야. 그러면 시간이 되면 나타나지. 얘는 결국 시간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야. 아까 얘기했었지. 소유는 영원한 소유는 없다. 아무리 부자도 살아있는 동안에 잠깐 빌린 거야 라는 거야. 그리고 와가지고 남자를 발로 걷어차고 엉덩이를 걷어차고 막 그러거든. 일종의 폭력을 의미하는 거야. 폭력성. 그런데 이 폭력성의 주체가 누구냐면 시간이야. 시간은 가차없지. 시간 딱 되면 되잖아. 우리가 생각해봐. 자전거 빌렸어. 1시간 빌리는데 5,000원이야. 1시간 딱 되면 어떻게 해? 그대로 가져와야지. 지나가면 돈을 더 내야지. 얘는 용서가 없단 말이야. 그게 시간의 폭력성을 의미하는 거야. 시간을 딱 정해놓으면 물를 수가 없어. 뭐 그런 걸 일종의 폭력이라고 생각하고 시간의 폭력성이라고 한다. 알았니?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하인이 잘 들어. 좀 이따 설명하려고 했는데 하인이 하는 역할 중에 물건을 뺏어가는 것도 있지만 물건을 빌려오는 역할도 있어. 하인이 뺏어온 거는 누구한테 빌려온 거냐면 관객들한테 빌려온 거야. 저 혹시 넥타이 있으신 분 빌려다가 남자한테 준 거야. 시간이 되면 넥타이 돌려줄 시간 됐으니까 내놔. 뺏어간다고. 이해됐냐 무슨 말인지? 하인은 빌린 물건을 빌리는 역할도 하고요. 다시 원래 주인 관객한테 되돌려주는 역할도 한단 말이야. 됐지? 이 사람은 없어. 그냥 딱 정해진 룰대로 하는 거야.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하인은 이렇게 긴장감을 유발하는 동시에 막 이 우스꽝스러운 어떤 차림이나 모습이 등장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좀 긴장을 이완시키는 걸 뭐라고 하냐면 희극적 갈등이라고 하는 거야. 좀 묶인 갈등이라고 해야지. 희극적 갈등. 뭐 안 된다고 하면 그냥 가차없이 뺏어가는, 그리고 쿵쾅쿵쾅 등장하는 이런 부분들이 아주 특징이 있는 희극이다. 자,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남았어. 뭐 시험 문제 나오는 거. 자, 이거 선생님 지울 거야. 다 필기 다 했지? 자, 그러면 우리가 어차피 시험 공부를 해서 시험 문제를 맞춰야 되니까 이 희극 결혼의 특징은 뭐냐면 첫 번째가 뭐냐면 첫 번째 잘 들어. 무대 장치가 좀 특별해. 무대 장치. 자, 뭐가 특별하냐면 일반적으로 무대 위에 무슨 소품이나 뭐 이런 거 있잖아. 다 갖춰진 상태에서 연극을 한단 말이야. 근데 얘는 특별한 무대 장치가 없어. 소품이 없다고. 됐어? 무대 장치도 없어. 그래서 이 무대라는 공간이 어디냐면 그냥 소극장이야. 소극장. 한 50명 앉혀놓고 20명 앉혀놓고 하니? 아니면 소극장이 없으면 그냥 응접실에서 연극을 상연해도 돼. 왜? 특별한 무대장치 소품이 없으니까. 이해됐어? 그 다음에 소품이 등장하는데 옵대미어 선생님 등장하는데 이게 다 관객으로부터 빌린 거야. 그러니까 요것만 보면 극 중에 관객이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거야. 그런 특징을 갖고 있다. 자, 뭐라고? 자, 관객이 극 중에 참여. 자기 넥타이 빌려주는 거야, 남자한테. 이해됐지? 무슨 말인지? 이거를 유도하고 있다. 그러니까 다른 연극하고 좀 다르죠. 그지? 그래서 첫 번째 내용은 무대 장치가 특별한 소품도 없고요. 특별한 무대 장치도 없어. 소극장 응접실 같은 소규모 그 공간에서 충분히 연극을 할 수 있고요. 연극을 하는 배우가 배우만의 어떤 행위가 아니라 관객들도 그 연극의 내용 속에 참여하게 된단 말이에요. 소품을 빌려주고 뭐 다시 되돌려받고 하는 거예요. 이게
결혼의 특징이고 두 번째 시험 문제 나올 만한 거 두 번째 잘 알아도 여기서는 상징적 소재가 많이 나온다. 상징적 소재. 아까도 우리 하인 얘기를 했었는데 여기는 시간을 의미하는 게 정확하게 회중시계. 이 무대에서 회중시계가 시간을 알려주는 거야. 알았니? 그 다음에 하인이 요 회중시계에 따라서 등장해서 물건을 회수해 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회중시계는 시간이라는 것의 의미를 상징적인 장치로 활용하고 있는 거야. 다음에 주제의식도 마찬가지야. 시간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용서가 없다 그랬잖아. 이게 뭐야? 소유, 우리의 소유, 물건의 소유, 물질의 소유. 자, 이거는 잠시 빌린 것에 불과하다는 것. 이게 이제 주제거든, 주제. 주제를 또 상징적으로 의미할 수 있다. 그래서 빌리다라는 단어가 빌리다. 이게 계속 나와. 빌린 거니까, 빌려왔으니까, 빌린 건 되돌려줘야지, 뭐 이런 거야. 그래서 특별히 어휘로 본다면 빌리다라는 단어가 반복적으로 사용된다. 이게 또 특징이야.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여기 세 번째, 시험에 나올 만한 거, 세 번째는 뭐냐면 배우의 대사가 나오는데 이 대사가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냐면 여기 등장인물 주인공 남자가 나오지. 남자가 갑자기 이야기책을 딱 펴면서 읽으면서 시작해. 그러니까 이것도 다른 연구하고 다르지, 그지? 자, 남자 등장인물이 이야기책을 읽으면서 시작한다. 근데 남자가 읽은 이야기책의 내용은 결국 뭐하고 똑같냐면 지금 무대 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연극의 사건과 일치한다. 자기 얘기를 이야기 속에 있는 얘기를 읽고 있지만 실제로는 연극 무대 위에서 지금 상연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이건 다른 연구에서는 볼 수 없는 거지, 그지? 자, 그 다음에 배우의 대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배우가 있잖아. 누구하고 소통한다? 관객하고 소통한다고. 물건 좀 빌려주십시오. 저분 좋겠네. 저분 넥타이가 훨씬 더 멋있네요. 그러면 제 거요? 뭐 이러면서 대화가 막 이어진단 말이야. 마치 마당놀이 봉산탈춤하고 비슷해. 좀 이따 또 그것도 얘기할게. 자, 그래서 배우의 대사는 이런 식으로 전개되니까 반대로 관객이지, 관객. 관객의 역할을 또 알아봐야 돼. 관객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첫 번째, 소품을 제공한다. 아까도 얘기했어. 빌려주는 거야. 소품을 배우한테 빌려준다. 이게 관객 역할이야. 그 다음에 남자 여자 대화 중에 증인이래. 증인이 뭔지 알지? 저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데 내가 거짓말합니까? 그러면 저 사람들 즉 관객들이 증인이 되는 거란 말이니. 그 다음에 관객이 연극에 참여한다 그랬지. 그러면 연극에 참여하면 효과가 뭐냐면 이 관객들은 보러 온 게 아니라 마치 무대 위에 연기를 하고 있는 연기자가 된 기분이 들어. 그러면 이거는 친밀감이야. 남의 얘기가 아니라 내 얘기네. 내 물건을 갖고 하니까 거기에 빨려 들어간단 말이야. 이해됐지? 그 다음에 관객은 있잖아. 관객은 여기 나온 여자하고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관객은 현대인이라고 생각한다면 여자도 물질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었잖아. 나중에는 더 중요한 건 진정한 의미의 사랑이 중요하다고 바뀌었지, 그지? 관객들도 역시 여자처럼 이렇게 인식의 변화가 일어난다. 그러니까 이걸 노리고 지금 연기하고 있는 거야. 여자가는 물론이지만 관객들도. 우리가 소유라는 건 일시적으로 잠깐 빌린 거고 영원한 것은 없다. 이거 이제 메시지 전달인데 관객들한테 하고 있는 거야. 여자도 등장인물 여자도 마찬가지고 관객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인식 즉 인식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또 주제의식을 이해하게 된다. 이게 관객이 이 연극에서 하는 역할이라고 생각하면 돼. 알겠지? 자, 그 다음에 또 확인해 볼 내용은 뭐냐면 자, 그래가지고 이 작품의
그냥 중요한 내용을 간단하게 얘기하면 뭐냐면 가난한 사람이 남자가 정해진 시간, 한정된 시간 안에 자기의 진심을 전달해서 결혼에 성공한다. 이거는 이 내용이야. 그래서 제목이 결혼이 된 거야.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파생된 게 뭐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소유의 개념도 그렇고요. 이 세상에서 자기가 소유한 물건은 영원할 수 없다도 있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내가 소유한 것들은 모두 남한테 빌린 거야. 빌린 거라고. 그거 내 거가 아니야, 솔직히. 잠시 맡아둔다는 거야. 그걸 알면 부자라고 의시되고 그 물질적인 부가 대단히 가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 이해됐어 무슨 말인지? 자 그럼 본문 한번 보도록 하자. 자 본문 보세요. 자 제일 처음에 자신이 생각하는 결혼의 조건은 무엇인가? 일단 너네들한테 질문하고 시작한 거야. 등장인물의 대사 행동에 담긴 의미를 생각하며 다음 작품을 감상하자. 이게 극할래, 희곡. 여기서는 연극의 대본이니까 대사와 행동을 통해서 전달하는 거야. 그러면 여기 등장인물이 무슨 말을 떠들었는지 어떤 행동을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의미를 생각하면서 읽어야 되는 거야. 그러지 않으면 뭐 하는 거지? 이렇게 된다고. 자 그럼 앞부분 줄거리부터 보자. 앞부분 줄거리. 남자가 등장하여 아까 선생님 떠들었던 그 남자야. 한 사기꾼의 이야기. 자기 얘기인데 뭐 이야기책을 관객 앞에서 낭독한다. 이렇게 시작하는 거야. 남자가 등장하고 이야기책을 딱 펼쳐가지고 제가 오늘은 한 사기꾼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근데 그게 자기 얘기야 지금. 알겠지? 이야기 속의 사기꾼은 외로움에 지쳐 결혼하고 싶지만 빈털털입니다. 이게 지금 남자의 상황이지, 그지? 그는 부자로 보이도록 저택도 빌린 거고 모자 넥타이 빌린 거고 호사스러운 의복 빌린 거고 건장한 하인까지 모두 빌린다. 그러나 빌린 물건은 제각기 정해진 시간 동안만 사용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시간 회중시가 치면 하이 나온다 그랬지. 이거 정해진 시간 일반적으로 뭐야? 살아있는 동안이지 뭐야. 조건이 붙는다. 빌리긴 빌렸는데 조건이 붙었어. 남자는 이야기 속에 사기꾼이 되어 맞선을 보기로 한다. 결혼하고 싶은 거야. 남자는 맞선에서 만난 여자에게 사랑을 고백했어. 그리고 하인은 중간중간 등장해서 남자에게서 물건을 빼앗아 간다. 자, 이렇게 시작했다. 자, 그러면 여기는 이제 전개 부분. 그 전에 배웠던 건 저기 교과서에 나왔던 건 이쪽 부분이거든. 앞부분이야. 그러니까 이거 본 다음에 그 영상 이어서 보는 거야. 그럼 전체를 다 보는 거야. 자, 봅시다. 여자. 자, 하나씩 뺏어가는데 지금 배워야 되는 전개 부분은 뭐냐면 빌린 물건을 돌려주기로 약속된 시간이 되면 하인이 남자에게서 물건을 하나씩 빼앗아 간다. 자, 여자부터 볼까? 왜들 그러시죠? 남자 씩씩거리며 웃고 있다. 이거 지시문이라는 거 알지? 행동, 표정, 지시문이야. 그럼 요거에 맞춰서 남자 배우는 연기를 해야 되는 거지, 그지? 자, 씩씩거리며 웃고 있다. 씩씩거리는 거하고 웃는 거하고 원래는 상반된 내용이야. 씩씩거리는 거 화가 난 거잖아. 이건 물건 이거 뺏기면 안 되는데 뺏겨서 그렇게 있고 웃고 있는 건 뭐야? 솔직히 말하면 전 내 물건 아니었는데 어쩔 수 없죠. 허탈한 거지. 자, 이번엔 넥타이가 내 목에서 떠났습니다. 이번엔 그러면 요거 전에 하인이 나타나서 뭔가를 뺏어갔다는 얘기지. 그리고 이번에는 넥타이가 내 목에서 떠나갔습니다. 시간이 됐으니까 원래 주인한테 빌린 물건이니까 원래 주인한테 돌려준 겁니다. 뭐 그런 뜻이야. 자, 여자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듯이 네? 이렇게 했단 말이야. 자, 뭐 놀랄 게 못 됩니다. 그저 시간이 지난 것뿐이니까요. 안심하십시오. 만약 내 목이 떠나가고 넥타이만 남았다면 지금 이제 유머한 거야. 넥타이가 가는 게 낫지 내 목이 달아나는 것보다는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고. 겸연쩍은 듯 바라보고 있는 여자의 관심을 돌리려고. 그건 그렇고요. 넥타이를 뺏긴 거고요. 자, 화제 전환이라고 얘기 나왔지 여기. 당신 어머니 퍽 재미난 분이시군요. 나는 깊은 관심을 갖게 됐어요. 당신 어머니에 대해서.
그 맹세를 지키셨다는 어머니. 자, 그 맹세가 뭘까? 너는 부자하고 결혼하라. 부자가 아니면 그냥 와라. 알았니? 나는 단단히 약속해라. 뭐 이런 거야. 알았니? 그러니까 어머니, 여기 여자의 어머니는 결혼의 조건이 뭐야? 물질적인 부란 말이야. 그러니까 딸이 부유한 사람과 결혼하기를 원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딸을 세뇌시킨 건 아니고 너 부유한 사람하고 결혼해. 부자하고 결혼해야 돼. 알았어? 나한테 약속할 수 있지? 그게 바로 그 맹세란 말이야. 어떤 분인지 더 듣고 싶습니다. 어떠신가요? 어머니 성품이 너그러우시다든지 든가 왜 그렇게 쳐다만 보십니까? 라고 여자한테 얘기했더니 넥타이를 점점점. 그것엔 관심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그것이라는 건 넥타이 되돌려준 물건들이잖아. 남자는 소유에 관한 어떤 자신의 가치관이 있단 말이야. 빌린 물건은 돌려줘야 되는 거고 내 거 아닌 거는 돌려주는 게 당연하고 뭐 이런 거야. 자, 여자 왜 빼앗기셨죠? 아직 모르지? 여자 모르고 있잖아 지금. 옆에 와 부동 자세로 서 있는 하인을 훔쳐보며 그것도 난폭하게 왜 빼앗기셨죠? 하인이 와서 억지로 막 힘으로 뺏어가는 거야. 알겠지? 옆에 딱 서 있어 하인이. 긴장감 유발되기도 하고 또 웃기기도 하고 그래 약간. 남자가 뭐라냐? 그렇지요. 난폭하게 주인을 덮치는 그런 하인에겐 난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이 하인도 실제 남자의 하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거란 말이야. 오히려 당신의 어머니의 성품이 너그러우신지 나는 이게 궁금할 뿐입니다. 여자 하지만요 저는 입을 다물어 버린다. 알았어요. 문제는 빼앗긴 물건인가 본데 그야 되돌려받기 어렵지는 않습니다. 어렵지는 않대. 하인에게 큰 소리로 여봐 가져와. 묵묵부답인 하인. 뭐 쉽게 되돌려 받는다고 하더니 그렇지도 않네. 까치발을 딛고 일어나서 그의 귀에다 속삭인다. 여봐 그 가져간 것 5분만 더 빌려주게. 그럼 결국은 다시 빌리겠다는 뜻이잖아. 그지? 그랬더니 하인은 전혀 대답이 없다. 자 여기까지 갔어. 딱 5분만 더 사정해도 안 되겠나? 반응이 없다. 안 된다는 얘기지. 이건 거절의 의미를 담고 있는 거야. 좋아 좋다고 알았어. 뭐래요 하인이? 그랬더니 네 나더러 잘해보라고 그럽니다 라고 얘기했어. 결국은 하인에게 다시 5분만 더 빌리는 건 실패했다. 자 여기까지 읽었어. 그럼 아까 뭐랬지? 등장인물의 대사 행동 이걸 유념하면서 읽으라고 했잖아. 그걸 어떻게 하냐면 여기 나오잖아. 여기 뭐가 나와. 여기 보면 하인의 역할 선생님이 아까 떠들었지만 자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 하인은 중심 인물은 아니고 보조적 인물이야. 그런데 하인이 없으면 연극 상연이 안 된단 말이야. 보조적 인물이지만 꼭 있어야 되는 거고 상징적 인물이라 그랬지 그지? 긴장감과 동시에 약간 긴장감을 이완시키는 역할까지 하고 있다 그랬어. 그 다음에 소품이라 그러지. 소품을 관객으로부터 빌려오는 역할. 남자 배우로부터 소품을 다시 원래 주인에게 되돌려주는 역할. 그러니까 이 보조적 인물 하인은 없어서는 안 되는 인물이라고 확실하게 기억해도 알았니? 시간의 의미를 담고 있다 그랬지. 기계적인 태도가 뭐야? 기계적의 반대말은 뭘까? 인간적. 그럼 봐봐 선생님 봐봐. 만약에 있잖아 하인이 인간적인 하인이면 어떻게? 야 지금 남자 주인공이 결혼하기 위해서 무지 노력하네? 좀 도와줘야 될 것 같은데 5분만 더 빌려줘야 될 것 같은데 약간 마음이 누그러지고 이게 인간적이거든. 근데 100% 짤 없다. 내놔 시간 됐으니까 당장 가져간단 말이야. 유두리가 없어. 융통성이 없어. 그러니까 기계적 인간이지. 딱 정해진 대로 행동하는 거야. 그 다음에 더 오랫동안 물건을 빌리려는 5분만 더 힘겨루기를 한다. 자 그럼 하인의 역할 시험 문제 아까 나온다고 했는데 이게 다 아까 떠들었던 내용이네. 여기 있네. 시간의 경과를 제시한 극적 긴장감을 점진적으로 고조시킨다. 첫 번째 고조야. 물건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남자하고 힘겨루기 하는 모습. 여기서는 좀 우스꽝스러워. 슬랩스틱 코미디 같은 그런 느낌. 우리가 소유한 것은 모든 것은 결국 누군가에게서 빌린 것 그리고 되돌려줘야 한다는 소유의 본질을
연기로서 행동으로서 하는 게 하인이라고. 반드시 돌려줘야 된다. 알겠지? 이렇게 등장인물에 대한 생각도 하면서 읽어야 되는 거야. 자, 그 다음 볼까? 남자 관객석에 투덕투덕 걸어 다니다 넥타이를 맨 남성 관객. 자, 관객한테 소통하는 거지. 배우가 가서 있잖아. 남성 관객한테 얘기하겠지. 뭐라고? 그죠? 넥타이 좀 빌려주시면 안 돼요? 아니면은 넥타이 좀만 더 있으면 안 돼요? 뭐 이런 거야. 알았니? 그럼 결국 극중 참여를 유도하고 아까 다 떠들었던 거니까. 그다음에 극의 상황의 주제의식을 전달한다. 모든 것은 빌린 것. 물론 그래요. 속상하다는 듯이 저 인정사정도 없는 하인이 나더러 잘해보라고 그런 말 한마디 하진 않았어요. 대답도 안 했고 거절했단 말이야. 하지만 말입니다. 나도 그래요. 기죽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가난하지만. 그렇잖아요. 도대체 쥐가 뭐라고 겨우 심부름이라는 주제, 하인 주제에 말이야. 나한테 도움이 안 되네. 속 좀 상합니다만 그야 뭐 그건 당신에게도 마찬가지니까 말해보나 마나요. 이 당신은 뭘까? 나처럼 당신도 영원히 소유할 수 없는 사람이니까 라는 얘기야. 알겠어? 속 좀 상합니다. 하지만 당신도 나랑 처지가 비슷하지요. 저 당신 넥타이 참 좋습니다. 정말요. 정말 좋아요. 아름다운 빛 색깔, 기막히게 멋진 무늬. 딱 5분만 빌립시다. 정확하게 딱 5분만. 더 이상은 어기지 않겠습니다. 빌려주시렵니까? 남성 관객으로부터 넥타이를 빌렸어. 그리고 맸어. 고맙습니다. 빌린 동안에 소중히 다룰 겁니다. 이 빌린 동안이 뭔지 알아? 물건을 빌린 동안도 있지만, 자, 결혼이야, 결혼. 결혼했어. 남자하고 여자하고. 둘이 결혼했다고. 그러면 이 남자 입장에서 여자는 결혼하는 동안 빌린 거야. 알았니? 이해됐냐? 모든 빌린 것들은 내게 아니니까 소중하게 다뤄야지. 그러면 결국 남자는 여자를 결혼하고 나서 아내가 되면 소중하게 다루겠다. 그런 얘기잖아. 뭐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야. 사실 이건 내 것이 아니라 당신 것인데 결국 빌린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한 모든 것들은 누군가에서 잠시 빌린 거야. 소중하게 다루고 소중하게 보관하고 다시 돌려줘야 되는 물건들이라는 얘기야. 알겠지? 혹시 모르긴 하죠. 당신도 누구에게서 빌려온 건지. 이거 봐. 그럼 결국 나처럼 당신도 지금 넥타이는 당신 거지만 그것도 빌린 거일 가능성이 크다. 당신이 빌린 걸 소중하게 다루고 다른 사람한테 주는 것처럼 나도 지금 관객한테 5분만 빌리고 소중하게 가지고 있다 돌려주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똑같은 거지. 소유의 본질에 대한 얘기니까. 아무튼 잘 사용하고 돌려드리겠어요. 자, 그럼 당신은 시간을 재고 난 이만 5분 후에 되돌려 주지요. 남자 급한 걸음으로 여자에게 돌아간다. 왜냐하면 5분밖에 없어. 제한 시간 5분이야. 5분. 이게 제한 시간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시간이 없는 거지 남자는. 자, 어때요 이젠? 빌려왔어요. 네, 당신은 멋진 분이세요. 자, 뭘요? 아니 정말로 그래요. 그랬더니 넥타이를 빌려준 남성 관객을 향해서 이거 봐봐. 소통하잖아 또. 관객하고 소통하는 거 봐. 이 영광을 당신에게 돌려드립니다. 이 당신이 바로 관객이잖아. 여자에게 그건 그렇고요. 이건 빌린 건 빌린 거고요. 우리 하다만 얘기 뭐야? 어머니가 정말 너그러우신 분입니까? 라고 계속 질문했단 말이야. 그것 좀 계속 해봅시다. 어디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그랬더니 당신 어머니에 대해서 아직 거기까지입니다. 작게 한숨을 쉬고 그럼 저 자신에 대한 건 아직 멀었군요. 무슨 얘기냐면 결혼은 누가 하는 거야? 여기 지금 남자하고 여자하고 하는 거잖아. 그러면 여자에 대해서 궁금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상황은 여자의 어머니에 관한 질문을 하고 있잖아. 그 어머니에 대해서 알아가는 시간 다음에 여자에 대해서 알 거지. 이게 여기서 얘기한 거야. 아직 멀었군요가 바로 그거야. 나에 대해서 질문하거나 나에 대해서 알아가는 건 아직 멀었군요. 왜? 아직 어머니에 대해서도 알지 못했으니까. 자, 그렇죠. 나도 직접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만 어머니 다음 딸 이런 순서니까 계속 진행해 봅시다. 의무적으로 그냥 내가 묻겠습니다.
당신 어머니 성품은 어떻습니까? 난폭합니까? 아니면 상냥하십니까? 글쎄요. 의무적으로 대답하십시오. 잠시 생각하더니 난폭하기도 하고 상냥하기도 한 것 같아. 둘 다 겸하신 분이에요. 라고 얘기했어. 그러면 맹렬하게 반대할 거고 혹은 설득돼서 결혼을 허락할 수도 있겠네. 이 과정이 있잖아. 만약에 난폭한 분이다 그러면 절대로 허락을 안 한다고. 상냥한 성격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잘 설득하면 결혼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남자는 파악을 한 거야. 자, 자기 이마에 손을 얹는다. 왜 그러시죠? 그랬더니 뭐 별건 아닙니다. 벽에 부딪혔다고나 할까요? 자, 충격받았다는 얘기지. 뭔가 어려워서요. 하긴 당신을 얻는다는 것, 결혼한다는 것, 이거는 쉽지 않겠지요. 첫눈에 반한 사람들도 결혼에 이르기까지는 험난한 과정을 겪는다고들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겨우 처음에서 서성거리고 있는 지금 시작 단계니까 아직 이야기도 당신 어머니에게서 머물고 있고 계속 알아가야 되는 과정이 단계가 필요하겠군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랬더니 여자가 용기를 내셔야 해요. 네, 어디 힘 좀 내보겠습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의 어떤 그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 이거에 대해서 지금 계속해서 진도를 나가고 있는 거야. 자, 그럼 또 역시 아까 나왔던 거 다시 한번 정리해야 돼. 여기 관객의 역할, 남자 행동, 넥타이, 맨 남성에게 5분 동안 넥타이를 빌리기로 하고 자신이 소유한 것처럼 넥타이를 착용한다. 자, 그 다음에 남자에게 멋진 분이에요. 멋진 분이라고 여자의 칭찬에 남자가 넥타이를 빌려준 남성 관객에게 감사의 인사를 건넨다. 소통이란 단어로 압축할 수 있겠네, 그지? 그러면 관객은 그게 참여하는 거고 배우는 관객에게 소품을 빌리는 거고 그러면서 관객이 그게 참여하게 된다.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던 게 여기 다 있네. 특별한 무대 장치가 없고 첫 번째 배우가 무대와 객석을 오간데 이게 소통이야. 관객의 극중 참여를 유도한다. 나왔던 거고 그 다음에 실험적 기법이라고 그랬어. 실험적 기법. 아까 실험적 기법은 뭐지? 남자가 딱 등장해서 이야기책을 읽어주는데 그 이야기책의 내용이 연극의 내용과 일치한다. 이것도 다른 연구에서는 볼 수 없는 거니까 실험극이라고 하는 거야. 특별한 무대장치 소품도 없어. 실험극이야. 알겠니? 이거를 해석하면 그러니까 객석과 무대의 경계를 허물어 관객이 극중의 참여를 유도한다. 작품의 주제의식을 보도 실감나게. 저 실감나게 뭐야? 이건 관객들에게까지야. 관객들도 여자처럼 이 희곡의 주제의식을 실감나게 느낄 수 있다. 왜냐하면 참여했으니까 내 얘기가 된단 말이야. 자, 그 다음에 남자의 행동에 담긴 의미. 아까 나왔지 행동, 대사와 행동 중에 뭐라 그래요? 당신의 성품은 어머니의 성품은 어떻습니까? 난폭합니까? 상냥합니까? 난폭도 하고 상냥도 해요. 아, 이마에 손을 얹는다. 자, 무슨 얘기냐면 어머니의 캐릭터야. 자, 이마에 손을 얹는 행동 뭐지? 아, 골치 아파, 머리 아파. 이해됐어? 골치 아파, 머리 아파. 신경 쓰이네. 왜? 일이 잘 풀리지 않거나 걱정거리가 있을 때 하는 건데 여기서는 여자에게 정체를 숨겼어. 빈털털인데 부자라고. 뻥친 거야. 어? 자기 빈털털인데 부자라고. 그러면 여자의 어머니가 알게 되면 어떻게 돼? 여자의 어머니는 결혼의 조건이 뭐지? 소유, 물질. 알았니? 이 과정이 이 여자랑 결혼하는 과정이 어머니라는 벽에 부딪혀가지고 참 쉽게 넘어가지는 않을 것 같아라고 느꼈을 거야. 그래서 그 느낌을 행동으로 표현한 게 뭐야? 이마에 손을 얹은 거야. 아, 이거 골치 아프네. 심각하네. 뭐 이런 거야. 나니 걱정되네. 자, 그 다음에 인물을 통한 작품 속 현실 비판. 아까 선생님 나왔지. 이 현실 비판이 뭐야? 이거야, 이거. 물질적 가치관을 중시하는 현대인이야. 소유의 정도에 따라 사람을 평가하는 사회현실. 그리고 부자, 빈털터리. 자, 부자는 무조건 훌륭하고 빈털터리는 무조건
안 돼. 네,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결혼 조건에서 부자 남편은 아주 훌륭한 남편, 좋은 남편, 빈털터리 남편은 결혼 상대적으로 적합하지 않아.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현실이에요, 현실. 그게 현실 비판이라고. 결혼마저도. 근데 이 주제의식을 보면 뭐라고? 결혼은 진정한 사랑이지. 라고 얘기하고 있어. 알겠니?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갈게. 자, 여자가 갑자기 이런 말 하면 놀라시겠지만요. 불쑥이야, 불쑥. 앞에서 하던 얘기하고 좀 다른 얘기네. 이런 걸 보통 이야기를 전환한다. 내용을 다른 얘기로 끌고 가는 거야. 화제 전환. 말해봐요, 뭐든. 저는 이 세상에 태어났어요. 놀랐습니다. 갑자기. 네, 태어난다는 건 언제나 갑자기죠. 그래서요. 저는 태어날 때 제 기분이 어떠했는지 그걸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냥 그렇게 이 세상에 나온 거죠. 그리고 어렸을 때 제 별명이 뭔지 아시겠어요? 덤이에요. 우리가 물건 살 때 있잖아. 1,000원어치 사면 좀 더 주는 게 덤이잖아. 아니? 지금 여자는 자기가 덤으로 태어났다 그랬어. 별명이 덤이야. 알았니? 그랬더니 남자가 덤? 왜 조금 더 주는 거 있잖아요. 그거래요. 더 주는 게 뭐야? 제가 아버진 사랑을 주고 그리고 또 덤으로 저를 어머니에게 주었죠.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아버지, 어머니 이거에 중요한 건 사랑이야. 사랑하면 어머니 아버지는 부부니까 결혼했으니까 이 서로 사랑하는 건 이외에는 절대적인 게 없어. 첫 번째 가치라고. 근데 이렇게 사랑을 하다 보니까 제가 태어난 거예요. 이해되냐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덤 아니겠어요? 진짜 중요한 건 엄마 아버지의 두 분의 서로의 사랑인데 나는 그 사랑의 결과물이에요. 그러니까 덤이지요. 이 말 속에 뭔가 그리운 게 있어요. 덤. 아버진 덤이 태어나자마자 달아나셨대요. 그러면 진정한 사랑이 아닐 수도 있네. 말하자면 뺑소니를 치신 거죠. 나중에 알고 보니 사기꾼이었어요. 어머니에게 보여줬던 그 많은 재산 모두 잠시 빌렸던 거래요. 그럼 누구하고 똑같아 지금? 남자하고 똑같은 거잖아 지금. 그지? 남자도 지금 현재 모든 건 다 빌린 거잖아. 빈털털이잖아. 아버지처럼 사기꾼이랑 마찬가지잖아. 그때 남자가 덤. 하지만요, 저는 아버지를 미워 안 해요. 그분에겐 뭔가 덤이라는 옛 이름처럼 그리운 데가 있어요. 자, 여자가 봤을 때는 이 남자가 자기한테 결혼하자고 하는데 마치 아버지가 엄마한테 결혼하자고 했을 때랑 유사한 상황이야. 비슷해. 근데 미워하지 않는다 그랬잖아, 아버지를. 혹시 그분도 그렇게 이 세상에 태어나셨던 건 아닐지 안 그래요? 그러면 여기서 동질감이지, 동질감. 뭐 내가 덤으로 태어난 것처럼 아버지도 덤으로 태어난 거 아닐까? 그러니까 미워할 수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덤. 어머니에겐 안 됐지만요. 덤이라는 자, 그 점이 저에겐 좋아요. 왠지 홀가분하더군요. 이런 말을 하면 어머니는 화를 내시곤 한답니다. 하긴 그렇죠. 고생이 많으셨으니까 아버지 때문에 홀로 덤을 낳아 키운다는 건 그만둘까요? 저의 얘기를 더해 주세요. 그럼 결국 자 봐봐. 여기 여자가 하고 있는 얘기는 굉장히 사적인 얘기야. 자기 얘기란 말이야. 자기 얘기요? 그러니까 아무한테나 자기 얘기 이런 얘기 사적인 얘기 안 하잖아. 지금 하고 있는 거다, 아니? 자 여기 뭐 있는 거 이건 좀 알아도 해설, 대사, 지시문 나레이터가 하는 거고요. 지시문은 표정, 행동 지시문, 대사는 등장인물, 배우가 주고받는 말 이게 대사야. 혼자 떠들면 독백, 대사, 대화라고 해도 돼. 방백 있어. 방백 알아도 방백. 방백은
무대 위에서 다른 배우는 안 들리는데 관객들만 듣는 거야. 알겠어? 관객들한테만 들리는 거야. 예를 들면 등장인 배우가 속마음을 얘기해. 상대방이 알면 안 돼. 그때 이제 속마음을 모르잖아. 그 관객한테 얘기하는 거야. 아, 나 지금 외로운데. 그러면 상대 배우는 안 들리고 관객들은 듣는 거야. 아, 제가 지금 그럼 외롭다고 했으니까 앞에 있는 배우랑 잘 되겠네. 뭐 이런 거 알았니? 이런 거 좀 잘 알아도 희곡의 구성 요소, 해설, 대사, 지시문 알아두세요. 자, 그래서 어머니는요, 단단히 벼르시는 거예요. 이 덤을 키워서는 결코 사기꾼에겐 주지 않겠다. 이 말은 뭐야? 자기처럼 가난뱅이한테 시집가서 고생시키지 않겠다. 딸을 위한 마음이겠지, 그지? 전 어머니 말을 이해해요. 나도 알만합니다. 고마워요. 뭘요 고맙긴요. 사실 이런 덤 이야기는 처음인 거려. 자, 이봐. 처음 얘기했대. 그럼 이 사적 대화가 나눠졌다는 건 남자에 대한 호감을 표시하는 거고 친밀감을 드러내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해도 될 만큼 가까움을 느꼈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거는 창피한 얘기일 수도 있어. 하고 싶지 않은 얘기일 수도 있어. 근데 떳떳하게 하고 있잖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답니다. 그냥 가슴속에 덮어두었죠. 혼자만 알고 있었어. 혼자만 생각했어. 그러고 보면 당신은 참 친절한 분이에요 라고 해서 상대방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내리고 있어. 덤, 네. 아니야, 아니요. 그저 불러본 겁니다. 그 목소리는 그저 불러본 목소리가 아닌 것 같은데요. 저 아닙니다. 자, 그럼 여기 덤이라고 했으면 이 남자는 뭔가 여자한테 할 얘기가 있었을 거야. 잘은 몰라도 여자처럼 사적이고 친밀한 얘기를 할 가능성이 있어. 근데 아직 주저하고 있는 거지. 뭐 굳이 생각하면 자신의 처지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 부자라고 했다가 그게 들켜버렸잖아. 그지? 자, 봅시다. 덤. 자, 이거 별표할게. 이 희곡에 나온 덤은 여자의 별명이었고요. 두 번째는 그리움을 느끼게 하는 이유가 바로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을 느끼게 하는 게 덤이라는 동질감이라 했지. 여자의 아버지가 여자의 어머니에게 사랑과 함께 준 것, 그리고 사랑에서 태어난 결과물이야. 자, 덤의 사전적 의미는 조금 살 때 더 얹어주는 거래. 이게 이제 사전적 의미인데 물건 살 때 좀 얹어주는 거. 근데 여기서 물건 사는 게 아니지. 어머니, 아버지가 사랑하는 거고 그 과정에서 결과로 태어난 거잖아. 생명이지, 그지? 여자가 사용하고 있는 별명이 바로 덤이었다. 여자는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사랑과 함께 덤으로 자신을 낳아주셨다. 태어나게 해주셨다. 그 덤이라는 점이 오히려 좋고 홀감을 하다고 말한다. 바로 이 덤이라는 단어를 통해 소유에 대한 작가의 관점이 드러난다. 자, 그럼 별표해야 되겠네. 이거야. 덤. 소유에 대한 작가의 관점. 뭔데요? 세상의 모든 소유는 잠시 빌린 것이다. 그리고 무엇을 소유한다면 그것은 어쩌면 덤일지도 몰라라고 얘기한 거야. 이 덤이라는 게 소유도 된단 말이야. 소유. 자, 어떤 사람이 1억을 갖고 있어. 근데 이 사람은 이 1억이 영원히 자기 게 아니야. 일시적인 거야. 알았니? 본질적으로 빌린 거란 말이야. 알았니? 세상의 모든 소유는 잠시 빌린 거다. 또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해야 돼. 나는 돈이 영원 알았니? 돈이 없는 사람일 건데 1억 원을 가지고 있네? 그러면 덤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이해됐어? 무슨 말인지? 원래는 자기 재산이 이만큼 안 되는데 이만큼을 가졌다는 건 원래 몫보다 더 가졌다는 얘기잖아. 그게 덤이라고 알았니? 자, 그래서 소유의 본질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다음으로 볼까? 여자의 아버지 사기꾼이라고 얘기했지. 이건 여자가 태어나자마자 도망갔으니까. 진정한 사랑이라면 어떻게 돼? 가족을 이루고 잘 키웠어야지. 그지? 역할. 자, 봐봐. 남자의 처지와 유사하다. 근데 아버지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이해한대. 그럼 남자를 이해한다는 얘기잖아. 남자의 정체를 알게 된 후에도 남자의 마음을 받아줄 것임을 암시하고 있다. 즉 아버지를 미워하지 않는다. 이 말은 아버지의 처지와 유사한 상황인 남자도 이해한다.
그리워한다 라는 말이 그런 뜻이야. 그지? 여자를 속이는 것에 대해서 남자가 미안함을 느끼게 한다. 내가 속였는데도 나를 좋게 얘기해 주네. 아버지처럼 그리움의 대상처럼 아버지와 비슷한 사기꾼인데 저렇게 아버지를 미워할 줄 알았더니 그리워하네. 그럼 나도 좋은 감정이네. 나한테도 그러니까 더 미안해. 알았니? 그런 거야. 자, 그 다음에 남자는 일어나 넥타이를 풀었어. 왜? 시간이 됐거든, 5분. 그러니까 빌렸던 남성에게 가서 되돌려준다. 그의 눈에 물기가 젖어있다. 그의 눈은 물기에 젖어있다. 자, 왜 그런지 볼까? 빌린 건 돌려드립니다. 시간 정확하게 지켰습니다. 그런데 왠지 모르게 슬퍼진 건 무슨 까닭일까요? 그래서 눈에 물기가 젖어 있었던 거지. 관객석을 거닐며 그는 자기에게 들려주듯 중얼거린단 말이야. 덤덤덤. 난 당신을 사랑해. 덤덤. 난 당신을 사랑해. 미안함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자기가 속였단 말이야. 이 사실을 다 알게 됐지. 그런데 사기꾼이었던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것처럼 유사한 상황에 처해 있는 남자도 이해했다는 거. 그래서 되레 고마워. 그래서 빌려주면서 눈에 물기가 젖어 있는 거야. 거기서 뭐 하세요? 그러면 이게 방백이죠. 선생님 아까 얘기했지, 방백. 뭐라고? 상대 배우는 안 들려. 관객들은 이 남자가 하고 있는 덤덤덤 난 당신을 사랑해 이 방백을 듣고 있는 거지. 그러면 지금 남자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겠지. 저 남자가 지금 미안해하는구나. 하지만 여자는 알아들을 수가 없지. 왜냐하면 이게 방백으로 처리됐기 때문에. 계속 혼자 말한다. 난 당신을 사랑해. 이게 사실은 남자의 지금 마음속에 있는 진심이야. 진심. 알겠니? 알겠어? 여자 남자에게 다가온다. 뭐라고 계세요? 저 있잖아요. 내 재산이 얼마쯤 될까? 그걸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에이, 재산이 어디 있어, 빈털터리가. 계속 지금 거짓말하고 있잖아. 거짓말. 이걸 계속 유지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여자의 마음을 사로잡고 싶은 거야. 결혼하고 싶다는 얘기지. 하필 이럴 때 그런 생각을 하세요. 부자의 인색한 버릇입니다.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있네. 그런데 난 재산이 너무너무 많아서 차라리 생각하지도 말자. 그렇게 마음 먹었습니다. 이젠 됐습니까? 이건 남자가 사실은 솔직히 말하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런 거야. 자, 여자 남자의 어깨에 기댄다. 이런 행동 봐봐. 어깨에 기댄대. 그 잠깐 텀을 두고 하인. 자, 나온다 이제. 위압적인 한 걸음씩 남자에게 다가온다. 뭔가 뺏으러 오네? 이게 봐. 한 발짝 오는 게 긴장감 유발. 왜냐하면 저렇게 다가와서 물론 뭘 할지는 알겠지만 새로운 사건, 여기서는 아까 하인이 폭력이라 했잖아. 시간의 폭력. 이런 행위를 할 거란 말이야. 또 나와서 저 또 행패 부리네. 남자하고 막 신랑이 하다가 힘으로 뺏어가네. 이거를 예상하니까 긴장감이 유발되는 거지. 남자 눈을 감아요. 왜냐하면 눈을 뜨고 있으면 내가 빌렸던 물건 뺏기는 거 다 보잖아. 그지? 창피하지? 감고 있는 걸요 이미. 나는 행복합니다. 저도 행복해요. 그럼 이유 지금 끝난 거야. 둘이 서로 마음이 통했다. 맞지? 그지? 이제 가난, 부유 이런 거는 아무 소용이 없어. 내적 친밀감이 완성된 거야. 신뢰, 사랑, 이런 진심 이렇게 통했단 말이야. 하인 남자에게 덤벼든다. 호주머니를 뒤져가지고 이렇게 마구잡이로 소지품을 몽땅 털어간다. 이번에는 소지품 빌린 시간이 끝났구나. 이번엔 자질구레한 여러 가지들이 떠나가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자질구레한 여러 가지 것들. 이게 바로 소지품이지, 그지? 그런데 난 자꾸만 행복해집니다. 자, 처음하고 달라졌지, 그지? 뭐가 달라졌어? 오히려 자신의 진짜 모습,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 이 빈털터리 모습을 여자한테 들켜도 창피하지가 않은 거야. 왜? 이미 여자는 나의 진심을 알아줬기 때문에. 오히려
자신의 모습, 진짜 모습으로 돌아가는 게 행복해. 이렇게 돌아가도 가난뱅이라도 나에 대한 사랑, 나에 대한 믿음은 변함이 없을 테니까. 진정으로 여자가 내 가까이에 왔다는 걸 느꼈기 때문에. 알겠니? 처음하고 완전히 달라졌지, 그지? 그 다음에 눈을 감은 채 미소를 짓고 있다. 그렇습니다. 다음 여러 가지 것들, 헤아릴 수 없는 많은 그것들이 떠나갔습니다. 헤아릴 수 없는 많은 그것들. 여기 뭐 아까 나왔던, 지금은 소지품이지만 뭐 넥타이, 뭐 시계, 뭐 이런 거 다 뭐 놀랄 건 못 되죠. 그저 시간이 지난 것뿐이니까. 이 시간은 어떤 시간일까? 빌린 시간. 빌려서 가지고 있을 시간. 정해진 시간. 지난 것뿐이니까. 어떤 나무는요, 가을이 되자 수천 개의 이파리를 몽땅 되돌려주고 아무 소리도 없습니다. 자, 이건 뭐 이제 소유의, 아까 했던 소유. 일시적. 시간이 되면 모두 반환해야 되는 거야. 이게 보면은 나무잖아, 나무. 이게 자연도 그래, 자연. 다음, 나는 고양 한 마리를 길러보았습니다. 고양이는 차츰 늙어지고 시간이 다 지나가자 그 생명을 되돌려 주고도 퇴원했습니다. 여기 지금 나와 있는 내용 중에 어떤 나무하고요, 이 고양이는 우리가 소유라는 것이 이런 것과 다르지 않다라는 걸 알려주고 있는 거야. 알겠지 무슨 얘기지? 생명도 그렇고 소유도 그렇고. 덤덤덤 난 뭔가 진실을 한 것 같아. 이게 소유의 본질을 하는 거야. 뭐라고? 소유의 본질을 알게 됐어. 누누이 얘기하지만 소유는 일시적인 거다. 남한테 잠깐 빌린 거다. 시간이 되면 되돌려줘야 된다. 누군가에게 빌린 거다. 이게 소유야. 영원할 수는 없다. 그래서 지금 하면서 되돌려줄 때가 됐어. 그러니까 원래 그런 건데, 순리대로 한 건데 뭐가 불안해. 아까도 얘기했지만 진짜 모습을 보여줘. 그래도 여자가 떠나지 않을 것 같으니까, 통했으니까, 진심은 통했으니까 돌려주는 게 창피하지 않아. 이것도 있지만 원래 그런 거야. 빌렸던 건 다시 되돌려주는 거야. 이걸 깨달았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소유의 본질을 깨달았으니까 물건을 되찾아가도 불안하거나 창피한 게 아니라 오히려 순리대로 하는 거니까 마음이 편안해졌다는 얘기야. 이게 깨달음의 이후의 정서란 말이야. 다음, 그래요. 난 이제 자랑거리가 하나 생겼습니다. 그런 진실을, 소유의 진실을 알았다는 것. 나에게는 그게 유일한 자랑이 될 겁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가치와 중요한 어떤 의미를 알게 됐다는 거야. 너무 겸손하신 자랑이에요. 자, 아직도 모르고 있네. 아직도. 뭘 몰라? 이게 지금 봐봐. 정확하게 여자는 아직도 남자의 그 어떤 본질이랄까? 뭐 이런 걸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어. 약간 이해가 좀 늦어. 알겠니? 뭘요? 그런데 당신에게 뭐 자랑거리 없으십니까? 잊고 말고요. 보시겠어요? 자, 그럼 봅시다. 어디? 자, 남자 혼잣말은 아까 나왔던 방백이고 분명히 얘기했다. 자, 관객들한테 들리지만 여자한테는 안 들려. 그러니까 여자가 이해를 못하는 거지, 그지? 진심으로 사랑하는 여자를 사랑하게 되었다는 걸. 그래서 나는 덤을 사랑합니다라고 계속 얘기한 거야. 그다음에 여자를 속이고 있다는 미안함 때문에 여자한테는 안 들리고 관객들한테 가고 혼잣말처럼 떠들고 있는 거다. 자,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우리가 여기서 알아둬야 되는 게 방백 처리하고 있다는 거. 방백. 이건 까먹지 마. 시험 문제에서. 관객을 향하는 말이고요. 무대 위에 다른 인물 누구야? 여자겠지, 여자. 여자는 이 남자의 방백을 듣지 못한다. 관객들만 들을 수 있는 것. 이게 원래 그런 거야. 자, 여자는 자신에게 사랑한다는 고백을 한 남자의 말 전혀 듣지 못하고, 남자에게 거기서 도대체 뭘 하시죠? 뭐라고 중얼거리는 것 같은데 뭘 알아들을 수가 없다, 뭐 이런 얘기야. 소유에 대한 남자의 깨달음, 이건 뭐 아까 나왔지. 나무도 고양이도 시간이 되면 다시 되돌려주는 것. 남자의 깨달음은 소유의 본질을 의미한다. 덤 이야기의 역할은 뭘까요? 자, 남자 여자 사이가 가까워졌다.
서로가 서로를 이해했으니까 남자가 여자의 진심으로 사랑하는 계기가 됐다. 덤. 남자가 소유의 본질을 깨닫게 되는 것이 계기다. 알았니? 여기 지금 소유의 본질의 의미를 깨닫고 여자를 진심으로 사랑한다. 아버지. 여자는 아버지에 대해서 뭐라고? 미워하지 않는다. 오히려 남자에 대한 마음을 아버지에 대한 감정으로 대신 얘기하고요. 소통하게 된다는 거야. 알겠지? 자, 여자, 남자와 함께 의자로 돌아갔다. 의자 위에 놓여있는 핸드백을 열고 그 속에서 얼굴만을 커다랗게 찍은 사진석장. 자, 사진석장. 하인이 시계를 보더니 의자 위에 놓여있던 남자의 모자를 냉큼 집어갔어. 이번엔 모자가 의자에서 떠나갔습니다. 자, 봐봐. 하인이 와서 뺏어간 건 뭐라고? 남자의 모자. 이거 빌린 거네, 그럼. 여자가 꺼낸 건 뭐야? 핸드백에서 사진석장이야, 사진석장. 좀 이따 나올 거야. 이번엔 모자가 의자에서 떠나갔습니다. 여간 다행이군요. 여간. 자, 원래 여간 다음에는 부정 표현이 나오는 거야. 여간 어렵지 않다. 여간 부끄럽지 않다. 뭐 이런 거 알았니? 여간 다행이군요. 잘못된 표현이지, 그지? 그래서 여간 다행이군요. 이 말은 그 문법상으로 맞지 않지만 다행이라는 걸 강조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 알았니? 원래 빌렸던 물건을 되돌려주는 거. 이제는 부끄럽지도 않고 창피하지도 않고 당연한 거야. 그러니까 다행이지. 왜냐면 봐봐. 빌렸잖아. 근데 소중하게 안 달아서 망가뜨렸어. 그럼 돌려줄 수 없는 물건이 된 거야. 이거는 배상을 해야 되는 거잖아. 근데 빌린 걸 잘 소중하게 해서 그대로 시간 되니까 줬잖아. 그거 다행이라고. 다행은 그대로 돌려준 게 다행이야. 시간 안에 돌려줬으니까 다행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건 원래 내 게 아니니까. 원래 주인한테 돌려주는 거니까. 모자는 작습니다. 의자는 크고요. 왜? 원래 내 게 아니기 때문에. 맞지 않는다는 거지. 만약 의자가 모자에서 떠나갔더라면 얼마나 큰 손실이겠습니까? 자, 봅시다. 이걸 보세요. 뭔데요? 그게? 할머니, 어머니, 그리고 제 사진이에요. 이 사진 3장이 할머니하고 어머니하고 여자의 사진이란 말이에요. 저의 가문의 집 여인들의 대대로 미인이라는 걸 보여주려고 사진 석장을 꺼낸 거야. 자,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더 나오지. 남자 사진을 바라본다. 하인, 모자를 가져다가 멈춰선다. 그의 시선이 아래로 움직여서 사진을 들여다본다. 남자, 하인을 밀어낸다. 뭘 봐? 여자에게 당신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그치. 남자가 뭘 봐? 여자에게 하인이잖아. 사진 석장을 꺼내놓으니까 이걸 와가지고 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남자가 하인을 밀어내는 거야. 왜 너가 왜 관심을 가져? 하면서 밀어낸다고. 제일 젊으니까요. 자, 그럼 봐봐. 선생님 봐봐. 젊음. 여기서 젊음이 아름다움이거든. 왜 갑자기 사진이 나온 줄 알아? 젊다는 거, 아름답다는 거. 뭐하고 똑같아? 소유하고 똑같은 거지. 젊음이 영원할 수 없잖아. 아름다움을 영원히 가져갈 수 없잖아. 왜? 지금 제일 예쁜 건 여자잖아, 여자.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이를 먹으면 어머니가 되고요. 어머니처럼 늙고 더 늙으면 할머니처럼 돼. 그러면 여기 여자가 제일 예쁜데 여자도 시간이 지나고 나이를 먹고 할머니가 되면 지금의 아름다움, 젊음 사라지지. 그러니까 일시적. 소유의 본질하고 다를 바가 없는 게 이거라는 뜻이야. 알겠니? 남자 사진 중에서 여자 본인의 것을 들어 여자 얼굴에 대고 한참 바라본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당신이군요. 네. 몇 살인가요? 실례하지만 22이요. 22? 정말 꽃처럼 아름다운 나이군요. 남자 다음엔 여자 어머니 사진에 얼굴에 대어준다.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좀 늙겠죠. 어떻게 되긴요. 이젠 이 얼굴이 당신입니다. 몇 살입니까?
조금씩 목소리로 45이요. 45? 언제 중년부인이시군요. 시간이 지나면 여자도 중년부인이 된다. 남자 할머니 사진에 여자 얼굴이 되어준다. 자, 시간이 더욱 지났습니다. 시간의 경과, 시간의 경과, 시간의 흐름. 시간이 간 거야. 이젠 이 얼굴이 당신 얼굴입니다. 몇 살이죠? 푹 쉰 목소리. 쉰 목소리는 이제 그 음성을 얘기하는 거고, 나이를 먹으면 음성도 노화가 되는 거니까. 70살 넘었어요. 70살이 넘으셨다. 그럼 완전히 늙으셨군요. 결국은 젊음도 아름다움도 점차 사라져 간다는 걸 보여주는 거겠지. 마치 소유처럼 일시적인 거다. 이해되냐? 무슨 말인지? 영원히 갖는 영원함은 아니다. 이게 말하고자 하는 거야. 남자 얼굴을 대었던 사진들을 탁상 위에 올려놓는다. 재미난 놀이를 해봤지요. 네, 재밌었어요. 짐작하셨겠지만 이 놀이의 재미는 시간이 지나간다라는 거죠. 그러면 시간이 지나간다는 건 잠시 머물고 있던 아름다움도 같이 떠나가고 젊음도 떠나가고 마치 빌렸던 것들도 떠나가는 것과 다를 바가 없지요 라고 얘기한 거예요. 남자는 여자를 만나서 사랑을 느끼게 되고 소유의 본질 깨닫게 된다. 여자가 꺼낸 사진이 뭐라고? 여자들 자기 집안의 여인들의 미모를 얘기한 거야. 그러면 자랑거리로 소개한 건데 여기서 뭐를 이야기하냐면 자, 남자 여자 간의 사진놀이인데 완전히 정반대야. 뭐냐면 세 여인의 얼굴을 차례로 대어주고 여인은 그 사진 속의 나이로 목소리를 바꿔서 얘기한다고. 뭐 이런 과정 속에서 여자도 소유의 본질, 젊음의 본질, 아름다움의 본질을 깨닫고 관객도 마찬가지야. 관객도 이 놀이를 보면서 지금 남자가 의도했던 그것을 이해하게 된단 말이야.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된다고? 젊음? 이것도 늙고 아름다움? 이것도 추한 거로 바뀌는 거야. 여자가 인식하게 이건 동시에 누구라고? 관객들도 인식하게 하는 거야. 여자가 그 소유의 본질과 다를 바가 없는 젊음과 아름다움에 대해서 이해한다면 소유의 본질도 깨달을 거야. 나는 지금 가난한 빈털터리지만 만약에 부자였다고 하더라도 그건 내게 아니고 일시적으로 누구한테 빌린 거야. 덤으로 받은 거야. 마찬가지야. 라는 걸 이야기할 수 있어. 결국 마지막에 영원히 소유할 수 없다. 모든 것은 변하고 사라지고. 여기서 모든 것은 변하고 사라지고는 긍정적인 거예요. 긍정적인 거. 좋은 거. 알았니? 뭐 아까 나왔지만 미모, 아름다움, 젊음 이런 것들 나이를 먹고 시간이 지나면 다 부정적인 걸로 바뀐다. 그러니까 영원히 이런 것들을 소유할 수는 없다라는 걸 말하고 싶다는 거지요. 자, 여기까지 잠깐 쉬어.